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연구소는 공인중개사의 땅사업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5일 금요일이고요. 우리나라 그 공무원분이 북한 그 황해도에서 좀 표류하다가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되고 불태워졌다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좀 있네요. 하여튼 좀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요. 여기는 부동산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지금 주택처럼 상가시장 들쑤셔가지고 보증금 급등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파장 이렇게 되어졌고요. 서울 주요 상권 공실률이 압구정이 16.1%, 논현역 12.5%, 동대문 10.8%, 강남대로 8.5%, 명동 8.4%, 광화문 7.2% 이렇게 되어지네요. 상가 임차인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죠. 가장 여기의 핵심 내용이 이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발생한 연체 임대료는 계약 해지 또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되지 않도록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명확한 임대료 인하 폭과 기간 등을 제시하잖아.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 또 그리고 봐보니까 얼마를 깎아달라고 임차인이 요구했을 때 임대인이 또 거절할 수도 있어요. 임대인이 봐보니까 거절하고 나서 임차인이 그것을 응하지 않아서 소송을 하거나 또는 위원회에 청구를 해서 하면은 소급해서 그것을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6개월. 그리고 이제 6개월간 임대료를 이제 연체해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죠. 현행법 3개월간 연체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한데, 어제도 제가 이 소식을 알려드렸었는데, 봐보니까, 제가 이제 현직 공인중개사다 보니까 이게 좀 틀려요. 지방은, 광주광역시나 여기 전라도 쪽은 봐보면, 선납이 많아요, 선납. 월세를 선납, 첫날. 그리고 서울 경기도권은 봐보니까 말일이 많습니다, 말일. 그럼 똑같은 3개월 연체라도 이게 틀려지죠. 지방은 사실상 2개월 하고 첫째 날 연체해버리면 사실상 바로 3개월 연체에 바로 들어가 버리죠. 그런데 통상 이제 실무상에서 보면 대부분 건물주들은 이제 3개월, 4개월 더 좀 5개월 기다렸다가 3개월 연체하면 바로 이렇게 소송해서 빼앗고 그러지는 대체적으로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8개월, 사실상 지방은 8개월이 되겠죠. 서울은 사실상 딱 9개월 하고 10개월 들어가는 첫날 소장을 접수를 할 수 있겠죠. 소송으로 한다고 하면 건물주 입장에서. 그런데 만약 건물주가 대출을 많이 해줬다면 9개월간 임차료가 들어오지 못하면 임대인은 9개월 안에 경매에 당할 수 있는 위험은 있겠죠. 아마 이게 봐보니까 저도 이렇게 임대인이 대출을 많이 했다는 약점을 알아서 의사분들이 의도적으로 월세를 주지 않아서 소송으로 끌고 가서 임대인이 경매 나오게 해서 의사분들이 좀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자기가 또 이렇게 경매받는 그런 사례도 봤거든요. 나주혁신도시도 그런 사례를 봐서 이게 누가 약자고 누가 강자인지는 좀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대부분은 이제 건물주가 더 강자라는 그런 이제 인식은 있는데요. 어차피 중간에 부동산이라는 게 봐보면 4단계예요, 4단계. 제가 말씀드렸었죠. 모든 부동산의 주인은 누구다고요? 국가예요, 국가. 국가가 재산세, 취득세, 종부세 때리고, 재산세 때리고, 양도세 때리고, 그 다음에 건보료 때리고, 그 부동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저것 다 뜯어내잖아요. 가장 강자는 국가고, 그 다음 강자는 은행이고, 그 다음 강자가 건물주고,
그 다음 약자가, 최하 약자가 임차인, 그 다음에 뭐 재임차인 되면은, 좀 더 재임차인 같은 경우는 잘 없으니까, 그러면 1번이 누구예요? 국가, 2번이 은행, 3번이 건물주, 4번이 임차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번이 재임차인, 이렇게 되겠죠. 세들어, 거기 제세들어 선 사람. 그래서 이제 건물주 같은 경우가 이것을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된 게 건물주는 이러한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냐라는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다 다르겠죠. 받아들여주신 건물주분도 있을 거고 못 받아들인 건물주도 있을 거고 못 받아들인 건물주는 이제 소송으로 붙을 거고 또 여기서 또 지더라도 후속 임차인한테 그걸 또 뒤집어 씌우려고 할 거고, 근데 현직에 있는 임차인은 지금 이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야, 버텨야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안 줘야겠다 할 수도 있겠고, 하여튼 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뭐 어찌됐든 간에 예상되어진 것은 뭐 어떤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상가 시장에서 그 소송 대란이 이루어질 것은 뭐 불보듯 뻔한 거고요. 계속 이제 변호사들은 지금 시장이 파이가 커져서 변호사들만 이렇게 좋은 일 시키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요, 오늘 그 임대차 3법 기본권 침해 있다고 이게 국민의힘당이 헌법소원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봐보면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지방에서 임대사업자 하는 경우 소규모로 다세대 같은 경우 지면 건물주가 이제 시행회사가 발주를 내고 건설회사가 소규모 회사가 그것을 하고 공사대금으로 일부는 공사대금 현금으로 받고 일부는 뭘로 받죠? 미분양 다세대 아파트를 한 채나 두 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 건설업자는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금 현금을 못 받은 것도 열받은데 어찌됐든 법인 명의로 아니면 또 이제 뭐 사장의 그 법인의 사장 명의로 또는 법인의 부인 명의로 또는 뭐 법인의 대표의 아버지 명의로 장인 장모 이렇게 분산은 뭐 시키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떠넘기잖아요. 떠넘기는데 거기서 세금을 또 이제 뭐 징벌적으로 세금 또 맞게 된다 이런 소식이네요. 그래서 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보면 엄청 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임대차 계약을 하는 이것에 대해서 부동산 임대차 보호 3법 요거 관련돼 가서 또 세제 관련돼서 또 뭐 헌법소원을 내겠다라는 거죠. 헌법소원에 이제 뭐 강화된 내용은 이렇게 좀 나옵니다. 한 번 더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 역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정부세법 시대는 최고시효를 6%에서 인상해 18년에 흐르면 보유 주택이 세금으로 박탈될 정도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특히 6.17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일련의 부동산 입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임대차법 공청회 임대인과 임차인 현장 간담회 피해 사례와 법적 문제 검토, 유연성 검토에 통해 확인됐고요. 아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감독기구, 부동산 거래분석원에 대해서도 민간 사찰기구로 전락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 의견을 냈고요. 또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최고 70, 취득세 최고 12%, 현실화 및 공시가격 결정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고요. 국민의힘은 지난 8월 5일부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피해 제보센터를 개설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고 접수된 피해 사례 가운데 부동산 대책 소급 적용이 내는 것이 14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 맞소로 인해 과도한 세금 137건,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강제로 130건의 비용 부담 등을 두고 있다. 뭐 이런 소식입니다. 여기 이제 이거 헌법소원으로 또 하여튼 계속 소송전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서울 주택은 취득세는 3년간 50% 올랐고요.
710 대책이 11주째 떨어지지 않는 서울 아파트가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네요. 9억 이하 중소형 아파트도 오름세가 지속되어져 있고요. 안팎에는 서울 아파트가 뭐 이런 게 오늘의 주돈 소식입니다. 그리고 목동 재건축은 정밀안전 진단 탈락에서 보류되어졌고요. 한경면선 재건축은 이제 속도 내일 것이다. 동부 이초동 개박 탄력 받을 것이다. 법원이 현 소유자 손을 들어줘서 소송 일단락돼서 좀 빨리 진행될 것 같다. 이런 소식입니다. 이상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땅사고TV의 임동성입니다. 저는 카페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이렇게 하고 있고요. 토지, 꼬마 빌딩, 상가, 공장, 모텔 이런 거 전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웨이 판매 사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코웨이에서 나온 정수기, 그 다음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침대 매트리스, 침대 매트리스도 찐뜨기 같은 거 제거해 드린 겁니다. 이게 다 월 단위로 2개월에서 4개월 단위로 해 드리는 거고요. 뭐 안마의자, 그 다음 뭐 삼성전자 제품도 같이 팔고요. 연수기, 비데 이런 것도 다들 팔고 있습니다. 다 월 단위로 할부해서 팔고 있고요. 저를 통해서 해주시면 부동산 또 이렇게 상가 설치해 주셔서 같이 좋은 제품 공급해 드리고요. 이렇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가습기, 청정기, 연수기 이런 것 1위 상품, 공기청정기, 정수기의 1위 상품 코웨이 정수기를 한번 고급스러운 정수기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